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건희 에세이 56 프랑크푸르크 선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삼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그런 내부가 긴장감이었고 내가 제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어떻게 하면 위기의식을 심어줄까라는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성과 평가를 통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결단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반성과 평가를 통한 이 반성과 평가 그러면서 이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도태한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고인물이라 하죠. 고인물은 섞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세계는 항상 특징상 고이게 되어 있고 섞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영, 기업을 볼 때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치, 이런 권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결국은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지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이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정치와 경제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있고 미래를 보는 이런 안목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변화와 개혁은 아픔이 따르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변화와 개혁 과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그 고생이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좋을 줄 몰라도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이 두 번에 걸친 어떤 회의를 했는데요. 해 2월에 로스앤젤레스와 3월에 도쿄에서 사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 나가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세계 인류 제품과 삼성 제품을 비교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삼성의 수준에 대해 변명하는 임원을 퇴장시켰다. 분위기가 몹시 긴장되긴 했지만 그렇게 했으라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오랫동안 준비가 되었겠죠. 이건희 전 회장이요. 그냥 프로크 이 선언에서 그냥 막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자신이 먼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알이, 이게 우리가 계란이 병아리가 될 때 깨어 나오듯이 먼저 깨어지고 나서 시작한 것이 사장단들을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굉장히 반대가 많았겠죠. 그전에도 이런 변화를 해보려고 안 되니까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한 드라마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한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시야를 먼저 객관적인 시야를 비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삼성의 TV가 매장 구석에서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직접 이게 현실이다. 삼성이 괜찮다, 잘 나간다, 그래 얘기하는데 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각심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요, 이런 과감한 개혁은 이건희 전 회장이니까 참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이뤄질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는 먼저 자기 것을 잃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결국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그때 터져서 잃어버릴 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보여주면서요,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지 말자, 시야를 넓혀준다라는 겁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해 나가면요. 첫째는 우리가 이런 시야를 넓혀줄 때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계 시장의 시야를 넓혀준다면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현재들 거를 이제 많이 보고 배운다 이걸 생각하는데요. 다들 보죠. 다들 보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와서는 그래서 우리 뭐 정부의 어떤 뭐 이런 부분을 뭐 개혁했는 걸 좀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해외에서 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오는데 참 일본에서 해오던 걸 또 그대로 답습해온 이게 맞지 않은 걸 답습해서 밀고 나가는 참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 의식의 이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역사적인 안목입니다. 역사. 그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렇게 할 때는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망했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그런 어떤 흘러가는 뭐 세대를 볼 때 그 눈이 좀 더 냉철해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결국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근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결국은 책, 독서라는 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또 때로는 뭐 독서관, 운둔의 사람. 그 말은 그만큼 책이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인드가 어떻게 해요?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이야기하면 가장 반대한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잘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위기 중에 어떻게 해요? 큰 인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때 큰 인물이 나왔냐면은 공동의 목표가 있거든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어나자. 그럼 어떻게 그때 반대 못해요. 반대하면 그건 완전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도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결국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던 사람들과 어떤 마찰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부딪히고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보면요. 도쿄에서 사장단 회의가 열렸는데 책을 읽어 나가면요. 무엇이 선진 수준인가를 찾아내는 자리였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국민과 정부, 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21세기에 선진국, 선진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참 이런 눈이 있었고 이런 말을 그 시절에 잘못해서 참 정부로부터 오해받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참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일본 소니 하면 뭐 그 외에도 많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막 흔들 만큼. 근데 그 일본이 그 시대는 경제 대국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점점. 그래서 삼성이 일본을 따라잡았고, 이게 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지 못한 그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정부 영향입니다. 정부.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지금 이만큼 왔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일본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요. 정부와 기업에서 첫째는 이 보호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기업을 보호해버리면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뭐 비유로 하면은 야생마와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야생마와 같이 두면서 참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투쟁이라죠.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시장,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살아남아야 돼요. 이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한번 아차 실수하면은 아무리 큰 기업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생마와 같은, 결국 이건희 전 회장이 참 삼성을 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도전이죠. 야생마와 같은. 그게 뭐 삼성이 뭐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야생마와 같이 계속 투쟁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에 큰 영향이 있었다면은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부가요, 기업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죽이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부는요, 좀 지나면 없어져요. 사실 또 바뀌어요. 우리 뭐 역사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을 잡게 되면요, 뭐 영원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때 어떻게 해요? 기업을 눌러버리며 기업이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삼성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지나치게 이 삼성을 또 이렇게 견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나칠 정도로 참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삼성을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큰 기둥과 같은 미래가 달린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요, 나는 국가도 기업도 변하지 않으며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게 맞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화해야 돼요. 변화와 개혁. 계속 이거 나오면요. 그러기 위해 우선 나부터 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요. 나부터. 이걸 실천을 했죠. 그 실천의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결심을 93년 6월 7일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하고 삼성 신경영을 출범시켰다. 이러면서 과감하게 사장님부터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삼성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책으로만 봐서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참 그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분위기가 참 달랐다라는, 그 시절에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먼저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의 삼성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내 생각만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돼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남들 거 모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방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준비된 속에서 생겼다는 것. 이것이 주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철저한 준비 속에서 그런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14번째 강의 보면요. 삼성은 우리나라의 희망과 미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용 이제 회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참 무거운 어깨 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재용 회장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참 삼성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힘든 때가 더 있었겠습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의 희망과 미래라는 겁니다. 참 그만큼 이재용 회장의 어떤 선택과 결단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라는 참 숙제, 큰 과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 어깨에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예, 참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그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이렇게 변화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런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번째 삼성은 우리나라의 희망과 미래라는 그 강의를 저 밑에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의 이런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참 이재용 회장도 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참 그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